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어떤 재미난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꿈과 희망 회로들이 넘치는 암호화폐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가장 먼저 앞서서 달러 인덱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했었던 달러 인덱스 오늘은 90.8포인트를 기록을 해주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과 그를 따르는 알트코인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47,817달러에서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어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해주면서 약간은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의 ATM, 비트코인 ATM 기기 중에 코인플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들이 도지코인을 지원하게 되면서 앞으로 미국 내에서 1800여 대 ATM 기기에서 이 멍멍이 코인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근 다른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약간은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이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600달러를 넘고 그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라고 금융미디어 FX 스트리트 그리고 뉴스BTC의 분석가인 IUC 찐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죠. 자, 이런 이더리움의 상황에 대해서 우지한이, 지금은 비트메인을 떠났지만은 비트메인의 창업자였었던 우지한이가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이 거버넌스 제한 EIP15559 도입을 찬성하게 된다라면은 해당 제한 도입과 함께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 제한이 뭐냐? 비탈릭 부테리니가 만든 것이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정해진 기본료를 내고 채굴자들에게는 팁을 줌으로써 병목 현상을 줄이는 제한인데, 몇몇 채굴업체는 찬성을 하는 반면 몇몇 채굴업체는 반대를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 우지한이가 좀 나름 이 보는 시각이 날카로운 양반인데, 부디 비탈릭이 열심히 만든 이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병목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을 꾸준하게 매입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최근에 3447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더리움도 많이 샀지만은 최근에 라이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2월 전체 채굴량의 80%를 긁어갔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더리움은 그동안에 많이 샀는데 가격적인 변화는 크게 없었거든요. 과연 라이트코인은 어떨 것인가? 이쯤에서 한번 살펴보는 라이트코인 분석, 360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라이트코인이 조만간에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번 오를 때마다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세를 따라서 상승해왔었던 라이트코인, 이번에도 올라가 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 외에도 스텔라도 엄청나게 많이 샀다라고 하네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무려 3585만여 개의 스텔라 루멘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스텔라 루멘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돌풍의 핵이었었죠. 이 칼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 지난 3월 1일 블록체인 메리 하드포크 활성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칼다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할 필요 없이 다른 블록체인의 자산을 호스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칼다노 측에서는 100% 탈중앙화 시기를 3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해지는 격언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동안에 열심히 상승했었던 칼다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상승세가 약간은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패턴을 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위로 깨고 올라갈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지만은 일단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패턴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는데요. 일단 이것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이 F1 팀인 에스턴 마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자와 레이싱 매니아들에게 독특한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3월 15일 메인넷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타 토큰 역시 4월 21일 메인넷 3.0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소식과 함께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와이프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스와이프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했었는데요. 그 후로 고점을 찍고 쭉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소식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이 제가 호재를 줬는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소식을 멈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와이프 같은 경우는 개발과 발전을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스와이프 측에서는 이 스와이프 스왑 프로젝트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니스왑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스시스왑 등등 그리고 팬케이크 스왑도 있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탈중앙화 거래소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스와이프도 이제 개발을 하면서 하나 내놓겠다 이거죠. 자, 과연 이러한 소식은 스와이프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을 해볼만 하더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스와이프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눌려가지고 최근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조만간에 이 추세를 깨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한번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내정됐었던 게리 겐슬러 지명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상원과 인사청문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상원 의원들에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은 변화를 위한 촉매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게리 겐슬러 씨가 무사히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미국 내에서 올해 안에 빠르면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의하면은 이미 ETF 승인을 위한 사전 준비들도 착착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바네크의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을 요청한 가운데 세계적인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해당 ETF의 펀드 관리 및 양도 대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ETF 한번 나와봐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유명한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캐나다 억만장자 이름은 케빈 오리어리. 자, 이것도 간만에 이 오리고기가 땡기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쓰레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3%를 비트코인에 할당한다라고 하네요.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트코인. 자, 그런데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공격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황금손이라 불리는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는 최근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마귀할멈은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사실은 그게 아니겠죠. 제닛 옐런 역시 자신의 위치가 있고 자기 쪽 사람들을 위하는 발언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제닛 옐런이 비트코인을 10개 이상 들고 있어도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닛 옐런에 이어서 작은 마귀 할멈이 또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워런, 2020년도에 민주당 경선 후보였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나쁜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귀 할멈답게 저주를 퍼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언니인 제닛 옐런에 대해서 정말 똑똑한 여자다, 그가 비트코인을 비판을 했는데 전부 다 명확한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악의 무리들이 들끓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전혀 하지 않았었던 짐 로저스가 드디어 최근에 리얼비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암호화폐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도 이제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거래수단 대신에 만약에 통화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불법화할 것이다. 정부들은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아 하고 이 독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랑 싸우지 말고 금이랑 싸우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짐 로저스는 금과 은 가격 역시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페이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bit고와 bit고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였었는데 인수를 포기했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암호화폐 수탁 업체인 커브 인수에 나섰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관련된 소식들을 잠깐 보자면은, 자, 비트코인 12,000개가 코인베이스로부터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두고 쭈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48,600달러에서 다시 한번 기관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약간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비트코인, 이러한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인모탈 테크닉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약간 와리가리 치다가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고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다보고 있었고, 꽥꽥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추가 하락보다는 지금부터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여기 있는 이 구간대처럼 좀 하락했다가 축적 기간 거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찰스 에드워즈 트윗을 공유해보도록 하겠는데, 찰스 에드워즈가 약간의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작년 이 암호화폐 대폭락과 미국 증시 대폭락이 있었던 당시 3월 12일쯤이었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관계가 다시 한번 최고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S&P 500이 만약에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S&P 500이 안정세를 띠거나 상승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이 딱 통과되면은 숨통이 딱 터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조정을 겪는다거나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나온 소식들 쫙쫙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은 약 1, 2년 전과 비교만 해본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에 관련된 인식이나 비트코인의 상황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부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더 오를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기를 희망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고 재밌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늘은 토마토밭의 조스바 던지기 이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